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우리와 협의하려고 오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시아로 간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2년 임기 중 첫 아시아 순방.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일정표였어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단 사흘.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만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건 29일. 바로 한국 방문 일정이었죠. 왜 하필 한국일까요? 수많은 동맹국이 있는데.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서울을 찾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온 한 문장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전략 파트너입니다. 핵심이라는 단어. 그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닙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나라가 됐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워싱턴 DC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황실에 고위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아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대통령님의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는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얼마나 갑니까? 3일입니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죠. 3일 동안 몇 나라를 방문합니까? 3나라입니다. 국무장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동북아시아 핵심 3국입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서는요? 28일 일본, 29일 한국, 30일 중국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중간입니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죠. 왜 한국입니까? 트럼프의 질문에 국무장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외교의 축입니다. 북한 문제, 중국 견제, 일본과의 협력 모두 한국이 중심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국무장관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7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과거 한국은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첨단 기술 강국이며 외교적으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트럼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간에 배치한 겁니까? 정확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방문 후 한국에서 조율하고 중국 방문 전에 한국과 전략을 논의하는 겁니다. 한국이 동북아 외교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일본은 우리의 오랜 동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헌법상 제약이 많아요. 군사적 행동에 제한이 있죠.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췄고 북한과 대치하며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우리의 최대 경쟁국입니다. 국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기도 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이 키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방문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형식적인 예방이 될 수 있고 중국은 견제의 의미가 크지만 한국은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방문 시 주요 의제입니다. 첫째,
북한 핵 문제. 둘째, 한미 무역 협상. 셋째, 반도체 공급망 협력. 넷째,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입니다. 무역 협상이 포함되어 있군요. 네, 한국은 우리의 6위 교역국입니다. 연간 1,500억 달러 규모죠. 무역 불균형 문제를 조정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요? 한국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를 담당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죠.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과의 반도체 동맹이 필수입니다. 한국이 협조할까요? 협상이 필요합니다. 국무장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아요. 자국의 이익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가시는 겁니다.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흥미롭군요. 한국이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하게 맞서는 파트너예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거절당합니다. 며칠 후, 백악관 브리핑룸.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방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전략 파트너입니다.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 무역, 반도체, 인도태평양 전략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핵심 파트너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동맹국이라고만 했는데 이번엔 핵심 파트너라고 하셨습니다. 의미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대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죠. 일본보다요? 일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차원입니다. 대변인의 말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트럼프, 첫 아시아 순방에 한국 포함. 백악관,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명명. 일본 다음, 중국 앞, 중심에 선 한국. 서울 외교부. 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9일 방한합니다.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백악관이 우리를 핵심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차관이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우리와 협의하려고 오는 겁니다. 장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굳이 들릴 필요가 없던 나라에서 반드시 들러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 거대한 에어포스 원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트랩을 올라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시아로 갑니다. 그가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동북아.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중요한 방문지였어요. 트럼프의 첫 아시아 순방.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10월 28일 오전. 에어포스1이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이 레드카펫 앞에 도열해 있었어요. 트럼프가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일본 총리가 그를 맞이했죠. 악수, 기념사진, 그리고 공식 환영식.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일본 총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형식적이었어요. 도쿄 총리 관저. 한미일 안보 협력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밋밋했어요.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간단히 답하고 시계를 힐끔 봤습니다. 회의는 예정보다 빨리 끝났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트럼프가 참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일본과의 주요 의제는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참모가 속삭였습니다. 진짜 협상은 내일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방문은 외교적 예의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일정이었죠. 10월 29일 아침, 에어포스 1이 다시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인천국제공항. 비행시간 2시간. 기내에서 트럼프는 참모들과 최종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정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전 10시 인천 도착,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도착, 정오 한미 정상회담, 오후 3시 공동 기자회견, 저녁 6시 국빈 만찬입니다. 회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2시간 반입니다. 일본보다 2배 깁니다. 의제는요? 북한 핵 문제, 한미 무역 재협상, 반도체 동맹, 중국 견제 전략입니다. 국무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역과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한국과의 합의가 이번 아시아 순방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국 없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빠지면 우리 전략은 무너져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합니다. 한국이 협조할까요? 협상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간 겁니다. 트럼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동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우리 편으로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한국 정부 인사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에어포스 1이 착륙하자 레드카펫이 펼쳐졌어요. 트럼프가 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앞으로 나와 악수를 청했어요.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에서와는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대통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갑시다. 트럼프는 차에 올랐습니다. 경호 차량들이 앞뒤로 호위하며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트럼프는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현대적인 인프라, 깨끗한 거리.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발전했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왔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곧 도착합니다. 외교안보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우리 전략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북한 문제에서는 협력하되 무역과 반도체에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미국이 압박하면요? 밀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 말을 무조건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등한 파트너로 협상하는 거죠. 중국 문제는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외교안보실장이 답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중국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지만 우리 경제에 중국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해요. 쉽지 않겠군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강해진 건 바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정문. 트럼프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들어가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안내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실 내부를 둘러봤어요. 인상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설이 정말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회담장으로 가시죠. 회담장.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트럼프와 미국 참모들, 다른 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참모들이었어요. 오늘 논의할 의제가 많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역과 반도체 문제도 충분히 다뤄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하니까요. 트럼프는 잠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과거 한국 대통령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서는 양측이 빠르게 합의했어요. 하지만 무역 문제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너무 큽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연간 300억 달러입니다. 이건 재조정이 필요해요. 우리도 미국 제품을 많이 수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항공기, 농산물 등이죠. 무역은 양방향입니다. 하지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회담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참모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트럼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직설적이시군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문제로 넘어갑시다. 트럼프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주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기업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에요. 무조건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보 문제입니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로 군사력을 강화하면 한국도 위협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실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도 중요합니다. 절충안이 필요해요. 회담은 2시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때로는 팽팽하게 맞섰고 때로는 타협점을 찾았어요. 과거와 달리 한국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늘 한미 양국은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전략 파트너입니다. 북한 문제, 무역, 반도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등함을 강조한 거예요. 저녁.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는 참모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더 강해졌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독립적입니다.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강한 파트너가 약한 동맹국보다 낫습니다. 일본 다음 중국 앞.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동북아 외교의 축으로 말이죠. 서울시청 앞 광장. 10월 28일 저녁부터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었어요. 내일 트럼프가 온대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직접 보러 왔어요. 옆에 서 있던 노인이 감회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 걸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릅니까? 젊은 시민이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들르는 게 당연했어. 우리가 약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는 트럼프가 꼭 와야 하는 나라가 된 거지. 무슨 차이인가요? 과거엔 우리가 필요했고 지금은 미국도 우리가 필요한 거야. 광화문 일대.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트럼프의 이동 경로를 따라 교통이 통제되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서울 방문.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왔지 않습니까?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의미가 다릅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핵심이 한국이에요. 일본은 형식적이고 중국은 견제 차원입니다. 실질적인 협력은 한국과 논의하는 거죠. 세계 각국 언론사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주요 외신 기자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왜 이렇게 관심이 큽니까? 한국 취재진이 CNN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CNN 기자가 답했습니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이 한국이에요. 이건 뉴스 가치가 엄청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BBC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제 대국이고 기술 강국이며 이제는 외교적으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나라죠. 트럼프가 한국의 협력을 구하러 온 겁니다. 과거와 반대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구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협력을 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 공항공사 직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드카펫 상태 확인했습니다. 환영 현수막 설치 완료했습니다. 경호 라인 이상 없습니다. 공항공사 사장이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건 늘 긴장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더 특별합니다. 트럼프가 직접 요청해서 온 거니까요. 요청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짤 때 한국은 선택사항이었어요. 들를 수도 있고 안 들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백악관이 한국을 필수 일정으로 넣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 중국 견제, 반도체 동맹 모든 게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10월 29일 아침 인천공항 활주로 에어포스 원이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땅에 닿는 순간 공항 전체가 긴장했어요.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트랩이 내려오고 레드카펫이 펼쳐졌어요. 한국 정부 인사들이 도열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카메라가 일제히 셔터를 눌렀죠. 웰컴 투 코리어.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트럼프가 트랩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서울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대통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가보죠. 트럼프는 의전 차량에 올랐습니다. 경호 차량 10여 대가 앞뒤를 호위했어요. 차량 행렬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넓은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가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르네요. 1년 만입니다. 참모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속도가 놀랍습니다. 저 빌딩들 좀 보세요. 트럼프가 강남 스카이라인을 가리켰습니다. 뉴욕 못지않은데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서울 시내. 도로변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어요. 트럼프다. 웰컴.
차량 행렬이 지나가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트럼프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열렬하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우리를 환영하는군요. 한미동맹은 70년 역사입니다.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국민들도 미국을 우호적으로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트럼프가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그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트럼프의 서울 도착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트럼프 어라이브즈 인솔. 자막이 떴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쳐다봤어요. 한국에 갔구나. 한 뉴요커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이 대단하더라.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여기서도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인솔4 키서멋. B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핵심인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무역, 반도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쿄 시부야. 일본 시민들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다음에 바로 한국에 갔네. 한 일본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요해진 거야. 베이징 왕푸진 거리. 중국 관영 방송이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미 대통령 서울 도착. 한미 동맹 강화 논의 예정. 중국인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군. 우리에게 좋지 않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부.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훌륭합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만큼이나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회담장으로 가시죠. 복도를 걸으며 트럼프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원조를 받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이제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언론이 집중하고 시민들이 환호하는 순간 트럼프가 직접 한국에 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에게도 필요한 나라가 됐기 때문이었죠. 더 이상 들를 수도 있고 안 들를 수도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들러야 하는 나라. 협력을 구해야 하는 나라. 대등한 파트너로 대화해야 하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회담장.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성조기, 다른 쪽에는 태극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어요.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양측 참모들이 테이블을 둘러쌌어요. 카메라들이 잠시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논의할 의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 문제부터 시작하죠. 좋습니다. 하지만 무역 협상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트럼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과거 한국 대통령들은 미국이 정한 의제 순서를 그대로 따랐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물론입니다.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균형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논의는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양측 모두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는 데 동의했어요. 우리는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문도 열어둬야 해요. 제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효과가 있을까요?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60년 넘게 대치해왔어요. 그들을 이해하는 건 우리가 더 잘합니다. 트럼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문제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작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예요. 이건 너무 큽니다. 미국도 한국에 많이 수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했습니다. 항공기, 반도체 장비, 농산물. 우리는 미국 제품을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수입해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사야 합니다. 트럼프가 주장했습니다. 그건 시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무역 균형을 맞출 수는 없어요. 미국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면 한국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살 겁니다. 회담장이 긴장됐습니다. 미국 참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과거 같았으면 한국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대통령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문제입니다. 미국 차에는 8%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차는 미국에 2.5%만 내잖아요. 그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즉각 대응했습니다. 협정을 준수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재협상은 양측이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등한 협상을 원해요.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강단이 있었어요. 밀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등한 협상을 하죠. 양측 실무진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 문제가 가장 민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주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걸 막아야 해요. 그건 우리 기업들에게 큰 손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이 전체의 40%예요. 갑자기 끊으면 수조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안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무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중국이 강해지면 한국도 위협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실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도 봐야 해요. 우리 경제에 중국은 여전히 최대 시장입니다.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단계적 접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즉시 전면 금지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다른 시장을 개척할 시간을 주는 거죠. 트럼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2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너무 깁니다. 하지만 현실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국도 중국과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반. 그 안에 최대한 줄이는 걸로 합시다.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악수했습니다. 타협이었지만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타협이었어요. 회담이 중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참모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혀 밀리지 않는군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협상하고 타협점을 찾습니다. 불편합니까? 아닙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강한 파트너가 약한 동맹보다 낫습니다. 진짜 협력은 대등한 관계에서 나오니까요. 한국 측 휴게실. 이재명 대통령도 참모들과 평가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외교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입장을 존중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회담에서 더 어려운 주제들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알 겁니다. 회담이 재개됐습니다. 나머지 의제들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됐어요.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반박하고 양측이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한국이 받아들이는 구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협상이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 간의 협상 말이죠. 회담이 끝났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치열한 논의였어요. 좋은 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도 만족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무게가 바뀌었다는 상징이었죠.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말을 그냥 듣는 나라가 아니라 맞서 협상하는 나라가 됐다는 증거였습니다. 회담장을 나서며 트럼프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따라잡았어. 과거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쪽이 계산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관계가 됐어요. 협상 테이블의 무게. 그게 바뀐 겁니다. 한국이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뜻이었죠.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한미관계 70년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53년. 한국 전쟁 직후의 서울. 폐허가 된 도시, 굶주린 사람들, 미군이 나눠주는 구호품을 받기 위해 줄 선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어린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랬단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야. 너무 가난해 보여요. 가난했지. 아무것도 없었어.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을 거야. 다음 전시실. 196년대와 7년대 사진들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사진, 한국 관료들이 미국 관료들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 주한미군 기지 앞의 풍경들이었어요. 이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던 시절이지.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했어. 우리가 약했으니까. 199년대 전시실. 외환위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장면, 금모으기 운동, 대규모 실업 사태의 모습들이었죠. 이때도 힘들었구나. 손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 나라가 망할 뻔했어. 마지막 전시실. 2000년대 이후의 컬러 사진들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G7 회의, 한국 기업들의 세계 진출,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서울에 도착한 사진까지. 지금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야.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교. 한미관계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양국의 국력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1995년대에는 격차가 엄청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었어요. 1953년 한국의 GDP는 미국의 0.01%였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니었죠. 지금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7%입니다. 여전히 격차는 크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더 중요한 건 외교관계의 변화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의 협력을 구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도 한국 없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 외교부 자료실. 오래된 문서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과거 한미 정상회담 기록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1965년 존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회담록. 한국은 베트남의 군대를 파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1998년 레이건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회담록. 한국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998년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회담록. 국제통화기금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 회담록은 대부분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는 최근 회담록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요약본이었죠. 중국 반도체 수출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건 시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연구원은 두 문서를 비교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달라졌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말을 하는구나. 뉴욕 한인타운. 교민들이 카페에 모여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서울 방문 소식이었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갔대요. 한 교민이 말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교민이 물었습니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나이든 교민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북한이랑 헷갈리는 사람도 많았고요. 지금은요? 완전히 다르죠. 삼성, LG, 현대 다들 알아요. K-팝, K-드라마 인기도 대단하고. 이제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자랑스럽네요. 그래요. 우리 세대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베이징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관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이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죠. 지금은 다릅니까?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판단을 해요. 사드 배치 때 우리가 압박했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협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더 긴밀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해져요. 하지만 한국을 완전히 미국 편으로 몰아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도쿄 외무성. 일본 외교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외교관이 보고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방문한 다음 날 바로 한국에 갔어요. 이건 한국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뒤처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따라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무대신이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이 앞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경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울 청와대 역사관. 과거 청와대 집무실이 보존돼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역대 대통령들이 일했습니다. 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집무실에서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미국의 결정이 우리 운명을 좌우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러 서울까지 왔어요. 이제 미국도 우리 의견을 듣습니다. 방문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트럼프와의 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나라가 됐어요. 외교안보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미국이 가는 길을 무조건 따랐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같이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죠. 흑백 사진 속 굶주린 한국은 컬러 사진 속 당당한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을 우러러보던 나라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때는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한국이 바뀌었고 한미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 트럼프의 서울 방문 전날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내일 대통령님께서 서울을 방문합니다.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핵심 파트너라는 표현이 특별해 보이는데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맹국, 우방국과는 다른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변인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전략적 핵심 파트너예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일본도 핵심 동맹국 아닙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할은 다릅니다.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며 첨단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백악관이 한국을 그렇게 높게 평가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변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달라졌고 그에 맞춰 우리도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뉴욕타임스 본사. 편집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서울 방문을 톱 기사로 가져갑시다. 편집장이 결정했습니다. 제목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트럼프의 서울 방문이 말해주는 것 한국, 아시아 전략의 중심으로. 좋습니다. 각도는요? 한국의 위상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편집장이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은 선택사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필수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는 거죠.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서울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명명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은 미국이 반드시 협력해야 할 대상이 됐다.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부상 트럼프가 서울을 찾는 이유.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게 한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 없이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도 인도태평양 전략도 불가능하다. 도쿄 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본 최대 경제지도 한국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미국의 전략적 중심으로 부상. 사설이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다음 날 곧바로 서울로 향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베이징 인민일보. 중국 관영 매체는 우려 섞인 논조였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지역 평화에 부정적. 제목은 비판적이었지만 내용은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됐다. 이는 동북아 균형을 흔들 수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외신 반응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교비서관이 보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르몽드 모두 우리를 톱기사로 다뤘어요. 어떤 논조입니까? 긍정적입니다. 비서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됐다는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중국과 일본 반응은요? 중국은 우려하고 일본은 질투합니다. 외교안보실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저녁 국빈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우리도 만족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대등한 파트너. 트럼프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함께 전략을 짜야 할 파트너예요. 만찬장 한쪽에서 양국 참모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외교안보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느꼈어요. 더 이상 우리 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군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외교안보실장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강해졌고 우리 목소리도 커졌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더 낫습니다. 강한 파트너가 약한 동맹보다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대등하게 협력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기자 300여 명이 모였어요. 오늘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예요. 한미동맹은 70년 역사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했어요. 대통령님,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부르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모든 것입니다.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국을 지켜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죠. 한국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오늘 회담이 한국에 어떤 의미입니까? 독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외교적 독립이에요. 우리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고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독립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압이 아닌 협력의 동맹이에요. 이게 바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트럼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는 발언이었지만 그는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독립적이 됐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강한 파트너를 원하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트럼프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참모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내 방문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한국이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나라. 협력을 구해야 하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서울 방문 한국 전략적 중심으로 부상. 백악관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격상. 한미 관계 새로운 시대 열렸다. 트럼프의 방문. 그것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상징이었어요.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핵심 국가가 된 거죠. 10월 30일 아침. 트럼프는 서울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서울에서의 이틀이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에어포스 원 안에서 그가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자신감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고무적입니다. 미국이 도운 나라가 이렇게 성공한 거니까요. 우리의 투자가 결실을 맺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 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증거죠. 트럼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게 뭡니까? 영원히 보호해줘야 하는 약소국이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있는 강국이었습니까? 참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 트럼프의 전용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갔네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짧았지만 의미 있는 방문이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거죠. 첫 번째 시민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핵심 파트너라고 불렀어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이틀간의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외교안보실장이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을 얻어냈어요. 무역 협상에서 밀리지 않았고 반도체 문제도 우리 방식대로 조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실장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 세계가 그걸 봤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진짜 의미는 협상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증명한 거죠.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평가해 봅시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중 어디가 가장 중요했습니까? 한국입니다. 한 전문가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본 방문은 형식적이었고 중국은 견제 차원이었어요. 실질적인 협력은 한국과 논의됐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국 없이는 우리의 아시아 전략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중국 견제, 북한 문제 모든 게 한국과 연결돼 있어요. 한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강해졌습니까? 강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됐어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없이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서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방안의 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이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격상됐습니다. 둘째, 주요 현안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각인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뭡니까?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반도체 문제도 단계적 접근으로 합의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우리를 핵심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갔습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우리와 협의합니다. 이게 바로 주권국가의 모습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뉴욕 유엔 본부. 한국 대표부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방한 이후 우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유엔 대사가 보고했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한국을 다르게 봐요.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니라 핵심국으로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 발언권이 커졌어요.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듣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그게 다 트럼프 방한 효과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부른 게 결정적이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서울 방문 이후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됐어요. 우리에게 불리합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더 긴밀해지면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좁아져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정치국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드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강해졌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압박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다녀갔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진 것 같아요.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핵심 파트너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옆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미국 앞에서 고개 숙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협상하는 나라가 됐어요. 70년 만에요. 나이든 시민이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 미국과 대등해질 거라고는요. 자랑스럽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홀로 집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따라잡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이 찾아오는 나라가 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이젠 우리가 외교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트럼프가 먼저 찾는 나라. 세계가 협력을 구하는 나라.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끄는 나라. 한국이 따라잡았습니다. 미국을 우러러보던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놀라운 성취예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 핵심 파트너라고 인정한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